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돈이 있으면 도박을 하게 된다. 내 의지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개인의 생을 도박 빚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탕감을 못 받는가. 다른 쟁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이 도박 채무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요. 어느 정도는 회생위원이 요구하는 거를 맞춰주면서 탕감률도 가져가는 이런 조율을 잘하는 게 지금은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도박 관련한 어떤 최근에 좀 유의미한 사례가 있었나요? 도박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례가 많죠. 도박으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하시는 도박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도박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도박으로 탕진을 했고 그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까지 탕진한 경우, 그리고 도박 치료도 받으러 다니시다가 또 한 번 도박을 하셔서 탕진을 하면서 개인의 생으로 오게 되신 경우인데, 워낙 사례가 많은데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도박 때문에 이혼을 하신 분이에요. 도박 때문에 한 3, 4년 전에 이혼을 하시고, 이혼하신 이후에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도박을 끊고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연말에 친구들과 이제 술 한잔을 하게 되고 집에 귀가를 하게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도박을 하고 있었고 대출까지 받아서 그 돈을 도박에 다 투입을 해서 다 손실을 보신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지금 불법 온라인 도박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도박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시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해서 저희한테 찾아오신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한 분은 비슷한 사례인데, 이분은 대학생이 된 자녀가 있으셨고 입시가 잘 돼서 명문대에 또 입학을 하셨어요. 근데 입학을 하시던 그 시기에 이 아버지인 분은 도박으로 온 재산을 탕진하고 빚까지 부담하게 되니까 자녀 앞에서 좀 부끄러움이 있어서 치료도 받으러 다니시고, 그렇게 간 치료하는 치료센터에서 저희 블랙스톤을 소개를 받으셔서 찾아오신 분도 있으셨어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돈이 있으면 도박을 하게 된다. 내 의지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도박센터에 다니고 치료를 받아도 돈이 있으면 하게 되더라. 그래서 나는 개인의 생활할 때 변제금을 많이 내도 상관없다. 전액 변제를 해도 상관없다. 돈이 있으면 나는 하게 되니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회생 절차를 잘 진행을 하세요. 그럼 다음으로 이렇게 개인회생을 도박 빚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탕감을 못 받는가? 예전에는 탕감을 못 받는다는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특히 당신이 도박으로 손실본 금액을 모두 청산가치에 더하고 그에 맞게 변제율을 높이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전액 변제로 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1억이 있었고 빚내서 한 게 1억이 있었다면은 도박 손실금은 2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손실금을 다 청산가치에 넣어라 라고 한다면 내가 빚진 1억만큼은 청산가치에 전부 들어가게 돼서 1억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법원이 이렇게 강요를 한다는 것이 이제 널리 알려졌고, 이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청산가치에 넣을 것은 넣고 안 넣을 것은 안 넣으면서 어느 정도 탕감률이 생기게 됐어요. 그렇지만 도박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도박을 했다는 것은 개인의 생에 기각사유가 안 돼요. 그래서 법원이 도박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을 때 넣지 않더라도 기각을 당하지는 않지만, 넣지 않으면 절차가 길어질 수가 있고요. 다른 거를 빌미로 내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그런 거 사실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을 비판할 게 있으면 토론을 하다가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군대 안 갔다 온 거, 자녀가 어찌어찌 한 거, 이런 것을 얘기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다른 쟁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이 도박 채무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요. 회생위원이 그런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변제율을 안 높이면 기각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유로. 보정에 충실하지 못했다, 아니면은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할 목적을 가지고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뒤에 가서 싸우면 이길 수가 있지만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 게 피곤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회생위원이 요구하는 것을 맞춰주면서 탕감률도 가져가는 이런 조율을 잘하는 게 지금은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저희는 도박 채무이지만 탕감률을 70% 이상 받은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도박 채무인데 도박 채무인 거와 상관없이 이분은 소득이 많으셔서 전액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사건을 진행해 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전에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탕감을 받을 수 있을지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다. 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도박으로 오신 네. 분들 중에 진짜 좀 깨끗하게 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참 드리기 부끄러운데 제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정말 많이 노력하는데 항상 하는 게 이거예요. 음식을 절제를 해요. 절제를 하다 보면은 꼭 4, 5일 후에 폭식을 하게 돼요. 도박은 제가 거기에 중독된 건 아니지만 더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이거를 계속 끊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또 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킬 것 같고, 사실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사정을 얘기하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이고, 저는 저희 의뢰인들이 다 이런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개인의 생을 통해서 좀 건전한 삶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고 있습니다.